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인덱스 오프셋 그리고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덱스 오프셋 매치 함수는 엑셀 초보자와 중급자의 수준을 나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이 굉장히 강력한 함수들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f 함수 혹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다가 이거 뭔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면은 대부분 이 세 가지의 함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덱스 오프셋 매치 함수는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함수들을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길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의 함수를 학습하려면 배열 수식과 배열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배열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배열은 범위랑 비슷하지만은 범위가 범위 전체 데이터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한다고 한다면, 배열은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의 구조와 그 구조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로도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확인하면은, 범위나 배열이나 동일하게 두 개 이상의 셀을 지칭할 때 쓰이는데, 범위는 하나의 셀의 결과를 반환하지만은 배열은 하나 이상의 셀의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는 계산하기 위한 셀의 주소만 가졌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셀 안에 있는 값을 참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열은 셀의 값과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에 맞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 배열 함수나 배열 수식을 공부할 때 범위로 계산하는 것보다 배열로 계산하는 게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뭐 한 4, 5년 전에 나온 컴퓨터들도 속도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만약에 엑셀 파일 열었는데 뭐 한 2분 3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파일이 아니면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엑셀 2016 이하 버전, 그리고 한 셀도 포함됩니다. 엑셀 2016 이하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엑셀 2016 이하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가지고 지금 입력하는 게 배열 함수 배열 수식입니다 라고 엑셀에 전달을 해줘야 엑셀이 배열 수식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 버전에서는 그냥 배열 함수 배열 수식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도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할 때 최신 업데이트 버전 사용하면 뭔가 좀 불안정하다,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엑셀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안 하고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엑셀이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냥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고 데이터 관리하고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이게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이 나오고 엑셀을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하신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이미 다 베타 버전에서 한번 검수를 하시고 최신 버전이 출시되기 때문에 호환성도 굉장히 좋고 유용한 기능도 많이 추가됩니다. 저도 이 365 버전 업데이트 됐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배열 형태 혹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계산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 가지고 어떤 작업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365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거나, 지금 뭐 2010, 2007 이런 버전 사용하고 계신다 하면은 365 버전으로 넘어오시거나,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 버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사장님들이나 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보시면 업그레이드 좀 해주십시오. 제발 컴퓨터 사용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서 이런 엑셀 프로그램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작업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엑셀 배열 수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데이터 1에 있는 값을 데이터 2에 있는 값으로 곱해가지고 출력을 한다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B3셀 그리고 곱하기 입력하고 C3셀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누르고 이렇게 채워진 값 채우기 핸들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값을 채워주는 게 보통의 작업 방법인데, 배열 수식 형태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등호 입력하고 쭉 드래그 해주고 곱하기, 그리고 쭉 드래그 해주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서 아무 셀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배열 형태로 입력된 데이터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강조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수정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엑셀 2010인데요. 엑셀 2010 버전에서는 불행하게도 등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곱하기 입력하고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아까 배열 수식 입력할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라고 했죠.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입력을 해도 배열 형태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수식을 배열 수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열 함수나 혹은 함수의 배열 수식 형태로 사용한 경우에만 데이터가 배열로 반환되기 때문에 아까 365 버전에서 봤던 그러한 방식은 계산이 불가능하고, C12셀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밸류 오류가 나 있고,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수식 입력줄에 sum 함수가 입력돼 있고, B3셀부터 B11셀의 범위를 C3셀부터 C11셀까지의 범위로 곱해가지고 그 곱한 값을 모두 더하라는 식으로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sum 함수는 범위에 있는 데이터 혹은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 전부를 더하는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면은 지금 이 형태는 배열 함수 수식 형태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하면은 밸류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3240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18을 2로 곱하고 110을 5로 곱하고 100을 3으로 곱하고 이러한 일련의 배열로 계산된 값들을 모두 더하기 때문에 3240이 나타나는 거고, 수식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고 118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럼 236이 나타나죠.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계산도 맞춰주고, 자 등호 입력하고 sum 해주고 여기 있는 D3셀부터 D11셀까지 범위 전부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3240이 똑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배열 함수로 입력했을 때 데이터의 구조가 1대1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은 나중에 배열 함수, 배열 수식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나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이게 배열 수식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수식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결과값이 범위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배열 수식이고, 결과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 수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엑셀, 한셀, 구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함수는 범위를 지정해서 열 혹은 행 방향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열 또는 행이니까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값도 당연히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럼 인덱스 함수 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범위를 지정하고 행 또는 열 혹은 행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반환을 한다. 그래서 인수 확인해 보면은 array, row num, column num 이렇게 세 가지의 인수가 있는데, array는 범위죠. 범위니까 우리가 반환 받을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row num, column num은 당연히 row는 행, column은 열이니까 뒤에 num이 붙어 있으면은 넘버겠죠. 넘버니까 행번호, 열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A열, B열 혹은 3행, 4행 이 array로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냐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로우넘과 컬럼넘 같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행 혹은 열 번호를 입력을 하는 건데, 0과 양수만 입력이 가능하고 찾으려는 데이터가 단독 행 혹은 단독 열일 경우에는 둘 중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은 찾으려는 데이터가 범위, 그러니까 표 형태겠죠. 이 표 형태에서 찾을 때는 반대쪽 인수는 0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엑셀 2016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것만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보통 로우넘과 컬럼넘 이 두 개의 인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array 전체 표 범위겠죠. 이 전체 표 범위에서 로우넘을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으로 입력하면은 광주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반환을 해주고, 컬럼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열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동시에 교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섯 번째에 세 번째니까 이 여섯 번째, 세 번째 교차하는 이 값 84가 출력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인덱스 함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인덱스 함수는 보통 셀 안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보통 인덱스 함수만 가지고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덱스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려면은 이 예제 파일을 활용해서 1, 4분기의 두 번째 제품, 3, 4분기의 다섯 번째 제품을 이 H창고 표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5셀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해주고 인덱스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탭을 누르고, 자, 어레이였죠. 이렇게 두 개의 인수 구조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 첫 번째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이니까 범위죠. 범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A 창고에 해당하는 표 선택해주고요. 자, 로우넘은 행이죠. 행인데 이제 행 단위로 입력되어 있는 기준은 이 제품 쪽인데, 자, 두 번째 제품이죠. 두 번째 제품인데 두 번째 제품이면 2를 입력을 할까요? 아니죠. 2가 아니라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3을 입력을 해주고, 1, 4분기죠. 1, 4분기 보면은 첫 번째 열인데 이 열도 하나, 둘이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해줘야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1, 4분기의 두 번째 제품에 해당하는 24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3, 4분기의 다섯 번째 제품 해볼게요. 3, 4분기의 다섯 번째 제품이니까 도구모 입력하고 인덱스 입력해주고 탭 어레이니까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다섯 번째 제품이죠. 다섯 번째 제품이니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2, 3, 4, 5, 6 다섯 번째 제품은 여섯 번째에 있네요. 여섯 번째 있으니까 6 입력해주고, 3, 4분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죠. 네 번째 열이니까 4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3, 4분기의 다섯 번째 제품에 해당하는 48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분기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출력을 해주려면은 등호 입력하고 인덱스 탭 입력을 해주고, 어레이는 전체 범위겠죠. 전체 범위 입력을 해주고, 로우넘인데 우리는 1, 4분기의 전체 데이터를 출력할 거니까 로우넘은 생략을 해도 될까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독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범위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컬럼넘에는 1, 4분기 데이터죠. 1, 4분기 데이터니까 하나, 둘, 두 번째를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1, 4분기 텍스트 값까지 가져와 가지고 밑으로 쭉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엑셀 365 버전에서는 서식도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범위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준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 구조인데요. 인덱스 첫 번째 할 때도 확인했지만은 인덱스 함수를 입력하면은 인수 구조가 두 개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배열만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 인수 구조를 사용하면은 인접하지 않는 두 개의 배열 범위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다고 엑셀 도움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인덱스의 첫 번째 인수 구조가 어레이 인수의 하나의 범위만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인수 구조는 레퍼런스의 두 개 이상의 범위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레퍼런스 참조 인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범위를 지정하려면은 괄호로 묶어야 하는데 범위 셀 주소일 수도 있고 혹은 이름으로 정의한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넘, 컬럼넘은 방금 전에 확인했던 인수 구조와 사용 방법이 동일하고, 이 인수 구조에서는 이렇게 에어리어 넘이 하나가 추가되는데, 이 에어리어 넘은 어려울 게 없는 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범위를 참조하고 그리고 이 범위도 참조한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범위는 에어리어 넘이 1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선택하려면은 이 에어리어 넘 인수로 1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2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은 인수로 2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두 번째 인수 구조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인덱스 입력하고 탭을 눌러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이상의 범위를 지정하려면은 이 레퍼런스는 괄호로 묶는다고 했죠. 자, 괄호 하나 입력을 해주고, 첫 번째 범위 콤마, 그리고 두 번째 범위 괄호 닫고요. 콤마 입력해주고, 로우넘 생략해주고, 컬럼넘 생략을 해주고, 네 번째니까 콤마 한 번 더 입력해주고, 에어리어넘에서 2를 입력을 해주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B 창고에 해당하는 범위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우넘과 컬럼넘을 조합하면은 이거랑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머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창고, A 창고, B 창고, 그리고 넘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1, 2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입력해주고 가운데 맞춤 서식 복사 해가지고 서식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H4셀에 일단은 A 창고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I4셀에서 이렇게
vlookup 입력을 해주고 찾을값 셀표 연령인데 셀표 연령 vlookup 함수 사용 방법은 밑에 더보기에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vlookup 사용하시는 방법도 학습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링크 참조해가지고 vlookup 공부를 하시고요. 셀, 콤마, 표 골라주고 콤마 두 번째에서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하고 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A 창고일 때는 1이 값이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셀 테두리 적용하고 여기는 좁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유효성 조건에서 목록하고 A 창고, B 창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A 창고와 B 창고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B 창고 선택하면은 이렇게 2로 숫자가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B 창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B 창고의 1, 4분기 두 번째 제품이 출력이 되도록 이 수식을 수정을 해보면은 클릭해주고 여기서 괄호 입력해서 레퍼런스 인수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콤마 입력하고 두 번째 표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괄호 닫고 3, 2는 똑같죠. 똑같고 에어리어넘은 여기서 A 창고, B 창고 골랐을 때 여기서 이 넘이 반환이 되는 이 I 삿셀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1, 4분기의 두 번째 제품 142가 반환이 됐는데 1, 4분기의 두 번째 제품 142 반환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A 창고로 선택하면은 1, 4분기의 두 번째 제품에 해당하는 24가 반환이 됐고 3, 4분기 다섯 번째 제품도 동일하게 괄호 입력하고 콤마 두 번째 범위 입력을 해주고요. 괄호 닫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I 삿셀 참조해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3, 4분기의 다섯 번째 제품에 해당하는 48이 지금 출력이 됐는데 A 창고를 B 창고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값이 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오프셋 함수입니다. 오프셋 함수도 마찬가지로 엑셀, 한셀 그리고 구글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함수고요. 이 오프셋 함수는 시작 셀을 기준으로 행과 열을 이동해서 그 이동한 위치에 있는 셀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수로는 레퍼런스, 로스, 콜스 그리고 하이트, 위즈가 있는데 각각 확인을 해보면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값을 구할 셀 혹은 배열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셀을 딱 집어가지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로스와 콜스 같은 경우에는 행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혹은 열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위치를 조절하는 인수인데 이 로스와 콜스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먼저 알아보면 양수를 입력하면 아래로 그리고 음수를 입력하면 위로 이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향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리하고요. 당연히 0을 입력하면은 제자리에 위치를 하겠죠. 제자리에 위치를 하는 거고 콜스 같은 경우에는 양수를 입력하면 오른쪽, 음수를 입력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로스와 당연히 원리는 똑같고요. 0을 입력하면 제자리에 위치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와 콜스 인수 같은 경우에는 로우는 행인데 이 행에서 숫자를 조절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행방향 이동이라는 거는 이 행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의미를 하고 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방향 이동이기 때문에 이 열을 기준으로 이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와 콜스는 필수 인수이기 때문에 둘 다 입력을 해줘야 이 오프셋 함수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와 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하나의 셀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높이와 너비를 지정해서 범위의 형태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이트와 위드 인수를 입력하면은 엑셀 2016 이전 버전 그리고 한 셀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각각 생략이 가능하고 혹은 둘 다 동시에 생략이 가능한 인수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 41, 이 데이터가 있는 이 6셀에 있는 데이터에서 만약에 로스 인수를 2, 콜스 인수를 2로 입력하게 되면은 로스가 2니까 두 칸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스가 2니까 그 다음에 두 칸 이동을 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하이트가 3, 위스가 2니까 높이는 3이죠. 그리고 너비가 2. 이 3행 2열 칸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는데 하이트와 위스 인수가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입력해가지고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 정상적인 값이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 반환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는 엑셀, 한셀, 구글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한 함수고요. 자, 매치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매치는 딱 맞춰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위치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매치 함수 확인을 해보면은 총 3개의 인수가 있는데 각각 룩업 밸류, 룩업 어레이, 매치 타입 이렇게 3가지의 인수가 있고요. 룩업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인수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룩업, v룩업, h룩업, 그리고 x룩업 이런 함수들이랑 유사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된 범위에서 찾아주는데 이 룩업 계열의 함수들은 찾을 값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값을 찾아가지고 반환을 해주는 함수인데 반해서 이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반환해 준다는 것, 이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각각의 인수 확인해 보면은 룩업 밸류 같은 경우에는 룩업 찾을 밸류 값이니까 간단하게 찾을 값이고요. 룩업 어레이는 룩업 찾을 어레이 배열이니까 이 룩업 밸류가 포함된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고, 매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렬 방법인데 이 정렬 방법의 인수로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0을 입력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외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 인덱스, 오프셋, 매치 함수 이렇게 3가지 동시에 공부할 때는 매치 타입은 그냥 0으로 해서 정확한 값을 찾는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주의를 할 거는 생략 가능한 인수인데 생략 시의 기본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0을 입력을 해준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셋 함수와 매치 함수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 함수 아까 왜 예제로 확인 안 하지? 왜냐하면은 오프셋이랑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함수를 2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단독적으로 계산을 할 때 활용하는 함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다른 함수가 어떤 값을 참조를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함수들은 단독적으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프셋, 매치, 인덱스 이런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도출한다기보다는 각각의 함수를 서로의 인수로 활용을 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셋이랑 매치 함수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예제 파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오프셋, 매치 시트가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미리 각각의 값들을 전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 클릭을 하면은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고를 수 있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걸어놨고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IR을 확인해 보면은 1, 3이 있는데 이 1, 3 같은 경우에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1, 4분기 그리고 여기 이 제품 이름에 해당하는 위치를 반환한 것으로, 자, 1, 4분기 1이죠. 1이니까 여기 첫 번째네요. 첫 번째고 이 제품 이름 확인해 보면은 KAS니까 이 세 번째니까 1, 3 이렇게 값을 반환되게 해놨고, 이 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1 그리고 하나 둘 셋 3을 이용해서 이 79가 출력이 되게 함수식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3셀 클릭을 해보면은 매치 함수 입력을 했고요. 룩업 밸류죠. 룩업 밸류니까 H3 여기 1, 4분기가 되고 B3부터 2, 3셀까지 B3, 2, 3 이 범위에서 값을 찾아서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출력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1, 4분기의 위치를 이 4개의 범위에서 찾으면은 1이 출력이 되고,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H4셀에 해당하는 제품 이름을 이 해당 범위에서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설명에서 이 룩업 어레이에 가급적 하나의 행 또는 열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딱 해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기 때문에 행 또는 열에 상관없이 단독 행 혹은 단독 열만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매치 함수의 특징은 열과 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 구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치 함수가 보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열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매치 함수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KAS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3을 출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배열의 원리고요. 따로 배열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확인해 보면은 오프셋이죠. 오프셋인데 레퍼런스 보게 되면은 A3셀부터 시작을 하고요.
로우스는 I4셀, 로우스는 행방향으로 이동이죠. 행방향으로 이동인데 I4셀 참조를 하고 있고요. 콜스는 열방향인데 I3셀을 참조를 하고 있고요. 하이트와 위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 2를 입력해서 한 칸만 출력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79가 출력이 되고 셀 하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하이트와 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값을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덱스, 오프셋, 매치 함수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알아봤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함수는 vlookup이나 아니면은 뭐 if 함수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쓴다고 사용하는 함수 이외에 다재다능하게 응용이 가능한 함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엑셀 중수, 엑셀 좀 한다 이런 거는 vlookup, if 함수 이런 게 아니라 인덱스, 오프셋, 매치 함수 이 세 개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줄 알면은 보통 엑셀 중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예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평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버리지와 인덱스를 조합해서 평균 재고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재고 합계는 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기를 2, 4분기로 바꾸면은 이렇게 매치 함수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바뀌고 이 숫자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이 인덱스 함수와 에버리지, 썸 함수로 입력된 내용들이 바뀌는 수식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식 확인하는 방법은 썸 함수는 더하는 거니까 인덱스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인수 선택에서 첫 번째 구조 선택해 주시고요. 이 함수 인수 대화 상자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고 여기 인덱스와 매치 시트가 있는데 이 인덱스와 매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 매치 함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출력을 하고 출력된 위치를 바탕으로 인덱스 함수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조합을 해놓은 건데 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룩업 계열 함수를 대신해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휘리릭 섞어가지고 다중 조건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인덱스 매치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구현이 가능하구나 라고 한번 참고만 해주시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만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분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2001년, 2002년 이렇게 있는데 제품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고 연도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 4분기 이 TOS 제품 2001년이죠. 2001년 TOS 2, 4분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재고 수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2001년의 TOS 제품의 평균 재고도 같이 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인덱스 매치 함수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 강의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업로드 되고 나면 밑에 더보기 링크 추가해 드릴 예정이고요. 꼭 예제 파일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는 수식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